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이죠. 멋진 신세계 분석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과학기술은 정말 대단한데 뭔가 진짜 자유나 행복 같은 건 좀 사라진 듯한 그런 미래 사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유토피아인데 그 이면을 파헤쳐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 소설 속 유토피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행복이란 게 도대체 뭘까 그 핵심을 알아보는 겁니다. 특히 그 통제 시스템이랑 또 그 대가 여기에 좀 집중해 보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이 세계는요. 인간을 글자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그 런던 중앙인공부화 및 조절국이라는 곳에서요. 아, 네. 그 유명한 보카노프스키 절차. 맞아요. 그걸로 하나의 난자에서 최대 96명까지 동일한 쌍둥이를 만들고 사회 계급 있잖아요. 알파부터 엡실론까지 네, 계급별로 생산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태아 단계부터 아예 산소 공급량을 조절해서 운명을 정해버리는 거죠. 뭐랄까 공동사회 동일성 안정 이게 표고요. 바로 그 점인데요. 이 대량 생산하고 계급 나누는 게 사회적 안정을 위한 핵심 장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잠재력 이런 것보다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 또 예측 가능성, 이걸 최우선으로 두는 의도가 아주 명확해요. 그렇죠. 각자 그냥 정해진 역할에 만족하도록 아예 태어날 때부터 설계되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근데 이게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통제도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 심파블로프식 조건반사 훈련, 이걸로 아기들이 책이나 꽃 같은 걸 보면 막 혐오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요. 아, 혐오감까지요. 네,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는 그 수면 교육법이라고 체면 교육법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뭐 이런 사회 규범들을요. 아주 무의식 깊숙이 주입하는 거죠. 와, 이건 뭐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생각 자체를 길들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개인의 가치관이나 욕망 자체를 아예 사회 시스템에 완전히 맞춰버리려는 시도인 거죠. 그러니까 뭐 자유의지라던가 비판적인 사고 이런 거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올바른 생각만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안정적인 사회를 위해서 도대체 뭘 포기한 걸까요? 대가가 있을 텐데요. 대가가 아주 크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예를 들면 가족, 뭐 사랑, 예술, 아, 셰익스피어가 금서라고 했죠? 네, 금서입니다. 그리고 종교, 심지어 진리를 향한 순수한 과학적 탐구조차도 엄격하게 통제되거나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쾌한 감정이 들면 바로 소마라는 약물로 없애버리죠. 즉각적으로요. 그렇죠. 그 세계 총재, 무스타파 몬드가 그러잖아요. 이게 인류가 그냥 선택한 길이다. 뭐 진리니 아름다움이니 깊은 감정 같은 골치 아픈 거 대신에 그냥 편안함, 피상적인 행복을 골랐다고요. 네, 그러니까 고통이나 불편함은 없는데 대신에 인간적인 깊이나 어떤 진정한 의미를 찾을 기회도 같이 사라진 거죠. 참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고뇌 없는 행복이 과연 진짜 행복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죠. 하지만 이런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균열을 내는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상위 계급인 알파 플러스인데도 신체적인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좀 겉도는 버나드 막스. 네, 버나드. 그리고 지적 능력은 뛰어난데 사회에 뭔가 공허함을 느끼는 헬몰츠 왓슨. 맞아요. 헬몰스도 그렇죠. 그리고 이들과는 정말 극명하게 다른 인물이 한 명 있죠. 아, 바로 존이죠. 야만인. 네, 존. 문명세계 밖, 그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온 인물. 네, 이 존은 셰익스피어를 읽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아주 격정적인 감정, 사랑, 고통, 죽음 이런 걸 문학을 통해 배웠어요. 그의 존재 자체가 사실 이 소마와 조건화로 유지되는 멋진 신세계 그 가치체계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잃어버린 인간성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인물이네요. 그렇죠. 살아있는 증거 같은 느낌이죠. 근데 결국 존은 이 문명세계의 피상적인 면을 견디지 못하고 좀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는 그 문명의 천박함에서 도망치려고 외딴 등대로 가거든요. 가서 막 고행을 하면서 자신을 정화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대중하고 언론의 구경거리가 돼버리죠. 아, 구경거리요? 네, 그래서 막 광적인 집단행위에 휩쓸리게 되고 그 후에 느낀 어떤 깊은 절망감 속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결말이에요.
그 존의 마지막 선택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의 비극은 결국 이 완벽하다는 유토피아가 인간 내면의 복잡함, 그 모순, 고뇌 같은 것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순응하지 못하는 개인, 말하자면 다른 존재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토피아의 좀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이렇게 멋진 신세계 분석을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기술이 만들어주는 안정, 편안함,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자유나 깊이 있는 감정, 심지어 그 소설에서 말하는 고통받을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걸까? 네, 그렇죠. 이게 수십 년 전에 쓰인 소설인데도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굉장히 묵직합니다. 이 분석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고통이나 갈등이 전혀 없는 그런 완벽한 안정이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일까? 아니면 혹시 이 소설 속 통제사회의 어떤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좀 반영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